네, 간밤에 미국 증시가 괜찮았어요.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전약 후 강이었죠. 이제 FOMC 그 결과 앞두고서는 사실 시장에서 완전 긴장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전날 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떡하지? 분명히 이 증시도 좋았고 뭐 이래서 연준이 엄청나게 좀 매파성을 좀 띌 것 같은데 이런 우려들이 좀 나왔었고 실제로 정책이 나오고 성명서가 공개가 됐을 때도 이제 낙폭을 막 키우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결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후에 이제 증시가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. 자, 어떤 이유들 때문인지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, 네, 자,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할 텐데요. 지수별로 편차가 조금 컸습니다. 다우 지수는 그냥 강보합이었고요. S&P 500은 1% 상승, 나스닥은 2% 급등을 했습니다. 뭐 막판에 뭐 상승폭을 정말 쫙 올린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연준, 인플레, 금리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, 기술주들의 랠리가 좀 두드러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그 FOMC에서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결정은 다 예상했던 수준. 뭐 성명서 내용도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완전 비둘기는 아니었거든요. 오히려 매파의 색채가 좀 강했었는데 대체 뭐가 이렇게 된 건지 이제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뭐 말씀드렸듯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목표 범위가 이제 4.5에서 4.75%로 높아졌습니다. 간밤에 있었던 주요 이슈는 뭐 핵심은 요거였고요. 그리고 사실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에 이제 고용 관련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됐다고 했는데 오늘 두 개가 발표가 됐죠. 일단 12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구인 건수가 1,100만 건이 나왔습니다. 이게 전월에는 1,044만 건이고 시장 예상이 1,025만 건인데 1,100만 건을 넘은 거예요. 아니 요즘 기업도 다 구조조정 한다는데 대체 어디서 이렇게 구인을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나온 보고서였죠. 그래서 사실은 좀 우려가 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근로자당 한 명당 한 1.9개의 일자리가 좀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리고 나는 그만둬도 지금보다 더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자가 한 410만 명에 육박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걸 보여줬었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여전히 노동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뭐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. 반면 1월 ADP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10만 6천 개가 추가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. 이게 전월에 25만 3천 개, 예상도 17만 8천 개였으니까 이거는 거의 좀 또 쇼크 수준으로 안 좋게 나온 거거든요.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.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연말부터 해서 1월 초까지 뭐 폭설, 폭우 요게 좀 있었잖아요. 그러면서 아마 일자리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요 특수했던 그 기간을 제외한다면 거의 좋았던 수준이 유지가 됐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ADPP 농업 부문은 또 약간 변동성도 크고 정확성도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을 받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는 일단 여전히 노동시장은 뜨겁다라는데 시장이 약간의 컨센서스는 좀 갖춰줬었습니다. 뭐 그럼에도 시장이 올랐다라는 것은 또 의미가 있죠. 자, 1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. 사실 지수 중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별 3개짜리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전히 제조업 경기는 좋지 않은 걸로 좀 나왔습니다. 기준선 50 미만으로 지금 이게 3개월 연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경기는 이제 좀 꺾이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끔 했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가장 중요했던 우리 FOMC 회의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 기사 나온 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전히 매였다라는 것과 비둘기로 바뀌었다. 이게 좀 나뉘어요. 그래서 정말 이게 왜야 비둘기야라고 할 정도로 뭔가 명확치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 특히 월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매파 기조 속에서 정말 비둘기가 뭐가 있을까 그 요소를 정말 뭐 이 현미경을 돋보기를 들이대고 찾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
기준금리는 이제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여전히 올라섰고요. 4.5에서 4.75. 그리고 처음에 이 정책 나오고 성명서 공개되고 나서 낙폭이 탁 커졌던 이유가 요겁니다. 목표 범위의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성명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. 지난 12월 회의 때도 요 문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한 번 인상을 하고 나면은 우리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3월에 한 번 더 인상하면 끝. 이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지속적인 인상. 뭔가 이 2번 이상이라는 그 느낌을 뉘앙스를 주는 요 문구가 그대로 살아 있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맙소사 하면서 이제 낙폭이 좀 커졌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성명서 변경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. 인상 속도를 우리가 결정할 때 요 문구가 이제는 인상 정도를 결정할 때라는 거니까 결국 이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. 그리고 이미 75, 50 인상하다가 이게 25로 줄어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속도 조절도 들어가고 이 폭도 조절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기자회견에서의 내용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반길만한 내용이 있었는데요. 사실 시작은 완전 매로 시작을 했습니다. 뭐 계속해서 했던 말들 그대로 좀 반복적으로 나왔는데요. 한동안 더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. 이 정책이. 그러면서 우리 연준은 여전히 할 일이 많다.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의미죠.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 선언은 시기상조다. 여전히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. 뭐 이것도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죠. 그러면서 올해 금리 인하하지 않을 거야.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할 거라고 하는데 우린 그 계획이 없어. 여기까지 계속 맵니다. 그런데 시장에서 딱 주목한 건 처음으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다.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. 하지만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본다.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디스인플레가 시작됐다는 것을 공식화했고요. 여기에다가 훨씬 더 빨리 하락한다면 우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만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뭐 연준도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되면서 일단 시장이 장 막판에 치고 올라간 건데요. 그래서 지금 뭐 월가에서는 이제 뭐 다 왔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연말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야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연준에서는 뭔가를 확인하기를 원해요.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뭐 고용 지표라던가 물가 지표들이 계속 완화되는 게 나온다면 분명히 이 톤이 계속해서 좀 톤 다운될 가능성은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